안녕하세요. 천고의 별과 조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저한테 언제나 질문을 해오셨죠. Radio Silence와 No Contact의 차이점,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어떨 때 사용해야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많은 방송 제작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No Contact과 레디오 사이런스의 차이점, 그리고 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이별과 재회, 천공의 이별과 재회의 그 핵심 이론 중에서 중요한 그 단계라는 것이 있죠. 스테이지 변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축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버린 X의 심리 변화 과정이란 그러한 그 맥락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노 컨택을 이용하고 그 노 컨택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상대에게 이게 전달이 되며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심리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7단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크게 오늘 세 가지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처음에는 그들이 안도의 스테이지를 느끼지만 곧 그 안도의 스테이지가 소멸되면서 호기심의 스테이지, 그 다음에 공포의 스테이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디오 사이런스와 이 노 컨택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 안도의 스테이지, 호기심의 스테이지, 공포의 스테이지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 그 스테이지마다 여러분이 이 레디오 사이런스, 노 컨택들을 여러분이 잘 교합을 해서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테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이죠. 자, 노컨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핵심 메커니즘,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부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상대 X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컨택의 어떤 핵심 요소, 메커니즘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의 부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낳게 하고, 나중에는 중요한 것이 프리아큐페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는 그러한 단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진행을 하시면. 그래서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울릴 때 이것은 당신일 거다, 이것은 여러분일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재회의 어떤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노 컨택과 레디오 사이런스의 차이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노 컨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재회를 여러분이 푸시를 하거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별을 더 악화시키는 행위들이죠. 이런 것들 하지 말자가 노 컨택입니다. 즉 여러분의 존재감을 올려주고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 미스테리를 강화시켜서 여러분의 매력 가치를 올리는 것이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 컨택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연락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사회 활동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죠.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여러분의 카톡, 이런 것에 여러분의 상태 메시지나 여러분의 스토리나 여러분의 사진 이런 거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별에 대해서만 파우팅만 안 하면 된다. 이별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그 이별 이전이든 이후이든 여러분이 해왔던 그런 평범한 일상생활적인 여러분의 어떤 SNS 활동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X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카톡을 쏘거나 이메일을 쏘거나 찾아가거나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노 컨택입니다.
가끔 여러분이 질투 유발을 위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이성 파트너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투 유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투 유발은 제가 제안하기도 하지만 하는 것보단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백파이어를 만들고 여러분의 그 재회할 찬스를 슬림하게 만듭니다. 그러할 기회를 약화시킨다는 얘기죠. 질투 유발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좋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매우 직선적이고 도발적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여러분이 사진에 올린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도발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여러분이 피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서툴하게 미세하게 내가 누군가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하라고 그랬죠. 그나 그녀의 신체 일부가 나오는 것도 극히 위험합니다.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라면 아예 대놓고 도발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은 복수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원하시는 게 대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질투 유발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어떤 굉장히 능동적이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한다. 나는 너와의 이별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산다. 이런 어떤 건전한 차원의 질투 유발이 훨씬 제가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radio silence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에게 궁금증과 미스테리를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실 radio silence가 no contact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radio silence를 제가 여러분한테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즉 여러분의 소셜 활동, SNS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카톡으로 보면 여러분의 사진 한 장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기존에 있었던 사진도 다 내려버리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절대 하지 않는 것이죠. 트위터, 페이스북 여러 가지 SNS 활동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효과적이냐? 여러분의 X가 안도의 스테이지가 소멸이 되고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의 스테이지, curiosity 스테이지가 왔을 때,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 스테이지가 왔을 때 여러분이 이 radio silence 테크닉을 구현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공포의 스테이지 왔을 때 더더욱 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요, 이 radio silence와 no contact 룰을 잘 배합을 해서 이걸 잘 믹스업 해가지고 여러분이 또 이걸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SNS나 카톡 여러분의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하고 나름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여러분의 그런 소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멈춥니다. 즉 라디오 사이런스 모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라디오 사이런스 모드로 가다가 다시 또 일반적인 노 컨택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것을 잘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노 컨택의 기본적 메커니즘은 여러분의 부재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강하고 독립적이고 더 이상 그들에게 질척거리면서 매달리지 않는 그러한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이별을 경험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니면 또 재미있게도 여러분을 버린 X는 그들 스스로가 이별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얄팍한 나르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버렸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러한
이별의 뼈아픈 고통을 겪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노컨택은 여러분도 그들한테 이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별을 당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그만큼의 고통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시전하면 그들이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과 공포의 스테이지에 들어갈 때 그들도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수하고 싶다고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노컨택을 잘 시전하면 그들도 여러분이 받았던 고통만큼 상당한 그러한 페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저 믿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많은 자료, 속된 얘기, 연구조사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이별당했다는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걸 누구든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노컨택 시전을 잘 하시면 그들은 그러한 어떤 이별의 부재, 이별의 고통 그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별을 좀 자주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뭐 남녀 제가 성별 차이를 둘 필요는 없으니까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남녀가 비율이 성대 비율이 50대 50입니다. 남성분도 50%, 여성분들도 50%인데 자 A가 뭐 A와 B가 있다고 봅시다. 이게 남성 여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A가 찬 사람입니다. B가 차인 사람입니다. A와 B가 1년간 연애를 했는데 A가 B를 한 4번, 5번 찼다고 봅시다. 1년 사이에. 꽤 많이 이별을 하신 거죠. 짧은 시간 동안 이별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B란 사람이 차인 사람이죠. 매우 강렬하게 매달리고 이 파이팅을 했단 말이야. 제외하기 위해서. 이래서 어떻게다가 제외가 됐다고 봅시다. 하지만 이별은 이번의 이별은 상당히 특별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별당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노컨택을 시전을 하면 상대 X가 이번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4번의 경험을 보면은 B라는 사람이 상당히 강하게 매달려 왔다는 것을 A가 느끼죠. 근데 이번에는 무언가 틀립니다. 이럴 때는 그 노컨택이 소위 말해서 더 잘 먹힐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다르지 않은 예전에 그 나약하고 의존적이고 니디한 스탠스를 보여줬던 B가 지금은 매우 강렬하고 독립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컨택이 상당히 매우 빠른 기간 안에 먹힐 수도 있습니다. 1주일, 2주일에도 먹힐 수도 있습니다. 매우 희귀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제 상담자들의 경우를 보면 3개월, 2개월 사이에 재회가 잘 됩니다. 대개 한 3개월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노컨택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별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별한 2, 3일도 안 돼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상대의 후보링이 좀 빨리 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별 후에 상대한테 연락이 오는 것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 내용의 그 느낌, 톤을 여러분이 잘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후버링인지 이게 제외 신호인지를 언제나 여러분이 잘 보시는 냉정함과 침착함이 필요한데 연락이 왔다고 바로 급 흥분해가지고 매우 미숙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또다시 말려 들어갑니다. 이 점 분명히 잘 상기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노 컨택과 레디오 사일런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계속 노 컨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저한테 의존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